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어쨌든 부채와 상관없는 자산을 사라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레이 달리오 형님, 이분이 말이에요, 미국 채권이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채권, 일본 채권 다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올웨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웨더에서는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 일단 이 양반이 링크드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Why in the world would you own bonds when bond markets offer ridiculously low yields? 라고 하는데, 야, 도대체 너는 왜 채권을 가지는 거니? 지금 채권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데 도대체 채권을 왜 하는 거니? 라고 이렇게 굉장히 세게 글을 쓰셨습니다. 확실한 거는 채권 수익률은 지금 사상 최저이고요.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채권이라는 게 분산 투자의 효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팍 터질 때 그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돼서 그때 보통 미국 달러 채권을 비롯해서 선진국 채권이 이제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팍 떨어지고 안전자산이 몰린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은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바보다라고 말을 했고요. 영어로 뭐라고 했더라? 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bonds is stupid.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보다라고 하지 않았고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논리가 바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 보면은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 채권 수익률, 실질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제한 수익률을 말하는 건데 요게 지금 2000년대 말까지만 해도 늘 플러스였죠. 0 이상이었는데 한 2015년 후에 이 실질 수익률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채권을 사서 이거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도 커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한테 100을 빌려줬는데 내가 10년 후, 20년 후 그 돈을 돌려받으면은 인플레이션을 제하면 내가 100은 고사하고 뭐 95, 90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도대체 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현금 수익률도 지금 굉장히 쓰레기 같죠. 0% 이하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을 제하면은 현금 수익률이 더 나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 게 뭐냐 하면은 그래,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돈을 이제 이자를 이제 매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이자를 받아가지고 몇 년 만에 내가 원금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수백 년 정도 걸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권을 사서 돈을 빌려주면은 뭐 한 24세기, 25세기 되어야지 내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왜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는 어리석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수익을 당연히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는 싶습니다. 자, 언젠가 부채로 무너지는 건 모든 기축화폐 운명이다 라고 레이 달리오가 말을 했고요. 레이 달리오는 최근 500년 전 세계 경제를 굉장히 딥하게 스터디한 다음에 결국 이 기축통화라는 거 다 이제 똑같구나. 결국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부채를 많이 뒤집어 쓰게 되죠. 왜냐하면은 사실 기축통화라는 거 있으면 그걸 찍어내면은 사실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부채를 이제 끌어오다가 나중에 과다 부채가 돼서 저 기축화폐 안 되겠네. 쟤네들 맨날 돈만 빌리고 나 저기 투자 안 해. 해서 기축통화 기능을 상실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네덜란드 굴덴도 그랬고 영국 파운드도 그렇고 지금 미국 달러도 조만간 그 꼴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에서 중국 채권으로 돈을 굉장히 빨리 많이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중국 채권이 전체 채권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의 6% 정도 된다고 해요. 중국 경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데 아직도 이거는 좀 적은 편이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요즘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가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게
채권 시장이 버블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근데 달러와 채권 시장이 75조 달러 규모라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터질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상하기도 사실은 싫네요. 자, 거기다 또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미국이 요즘 또 미친 듯이 돈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미국 재정 적자이고요. 자, 보시면은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이 세계대전 빼고는 미국이 재정 흑자를 유지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클린턴 때 잠깐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급격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정 적자 수준이 2차 세계대전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얘도 좀 심각한데? 그리고 USA Monetary Base 돈을 찍어내는 거. 자, 경제 공황 때는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려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죠.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치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다가 그 후에 모니터리 베이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보시면은 그 미국 그 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 20%에서 뭐 한 연 5% 리즈너블한 수준까지 줄어들다가 갑자기 이제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미친 듯이 다시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미쳤나 봐. 네, 그렇죠. 당연히 돈이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이 점점 더 쓰레기를 변하는 거는 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특히 장기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메시지는 얘들아 물건 스터프를 사거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미래에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이 보인단다. 니들도 그런 거를 사거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는 투자자들이 채권을 안 사주면 굉장히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 투자자들이 딴 훌륭한 자산을 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금, 비트코인 이런 거 매수를 금지할 수도 있고 또는 해외로 돈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해외 자산을 구매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본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도 처음에 30년대 40년대 그 금 투자를 금지를 했고 정부가 그리고 미국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막았었습니다. 네, 저도 늘 강조를 하죠. 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자산을 몰빵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부자세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가난해졌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결국 부자들에 가서 에이 머니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자들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을 벌고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통제가 또 더더욱 빨리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 500년 동안 역사를 스터디해서 책을 지금 쓰고 있고 지금까지 한 챕터가 9개 정도 나오는데 다 온라인에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The Changing World Order. 영어가 자유로우시면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요? 네, 달리오의 결론이 있고 강원국의 결론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달리오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은 6040, 그러니까 주식 60%, 채권 40%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아니라라는 거는 올레더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올레더도 사실 주식과 채권 비중이 엄청나게 높으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 이봐요 아니 네가 만든 포트폴리오잖아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어허허 네 그러면은 사실 레이 달리오도 6040과의 원리들을 안 믿으면 저도 믿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레이 달리오는 비부채 자산 그러니까 채권이나 현금 따위에 투자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어쨌든 부채와 상관없는 자산을 사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달러 자산, 비달러라는 건 미국을 제외한 딴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미 유럽과 일본은 별로 안 좋다고 깠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중국이나 아시아 개도국 자산 수익이 선진국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개도국에는 아마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그 돈 빌리는 게 엄청나게 싸고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돈을 막 땡겨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라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와우 레이 달리오 그리고 세제 개편 플러스 자본 통제를 유심히 봐라. 왜냐면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부자세가 생기고 부자들한테 텍스가 높아지면은 걔네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국가가 자본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빨리 해외로 튀을 수 있을 때 튀어라. 특히 달러 밖으로 튀어라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나리오 형님.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쯤
올웨더나 영구 포트폴리오 같은 정적 자산 배분보다는 좀 동적 자산 배분을 활용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기회주의적 투자를 해야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레이 달리오가 뭐 달러가 별로 안 좋고 선지고 별로 안 좋고 빼 채권 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오늘 내일 발생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국이 기축통화를 잃는다고 쳐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뭐 15년 후 20년 후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이 막 폭락해가지고 채권 버블이 터지고 뻥 하는 것도 네 그것도 올해 내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5년 10년 후에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장기적으로 그 똑같은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것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동적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을 봐가지고 채권이 요즘 많이 떨어지네 그럼 채권 팔아버려. 주식이 요즘 많이 오르네 주식을 사. 주식이 떨어지네 주식을 팔아.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활용한 동적 자산 배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3월호, 2월호는 479번, 492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월 10개 동적 자산 배분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밝혀드립니다. 네, 레이더 알료가 째려보고 있죠. 너 아직도 대출 없어, 임마? 허허. 너 아직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임마?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할투의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와 할투 맵이 있는 거 잘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